이동형 TV와 EJ 팟캐스트 EJ의 콜라보 몇 회인지 뭐 중요하지 않아. 오늘은 주인공은 김비호이기 때문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 자 김비호 리턴즈 지옥에서 돌아오다. 아, 형 마스크 벗어요. 좀 이상해요. 제 마스크가 이 마스크보다 낫다 이거죠. 그럼 마스크를 벗고. 그래요. 예. 오늘 정청래 의원과 김비호 후보 두 분 같이 모신 것은 정청래 의원이 또 열심히 나서준 결과 이제 돌아온 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불렀고. 저는 나서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었습니까? 예. 김비호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뭐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이건 좀 문제가 있는 조치다 이야기하고 뭐 또 우리 당원들이나 또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알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와 불이 붙었는데 그 4년 전에 정청래가 컷오프 됐을 때 똑같이 또 김부영가 눈물 흘려주면서 이럴 수 없다고 그랬거든. 내가 그때 나를 위해서 울어줬기 때문에 김비호 옆을 지켜야 되겠다. 예. 그러니까 그런 진정성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다들 김비호를 응원했지 않나 그렇죠. 싶어요. 예. 근데 인사 안 합니까? 인사?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하면 되죠. 이거 좀 크로즈업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뭐 안 해도 된다며요. 마푸는 정청래. 네. 네. 요즘 인사말이 바뀌었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푸는 정청래? 오케이 마푸는 정청래. 이렇게 비춰주고 있어요? 네, 마푸는 정청래.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김비호 후보도 정식으로 인사하시죠. 예, 김비호입니다. 여러분들 성원과 지지 덕분으로 어려운 고비. 남들은 천당을 당한다고 하는데 저는 지옥을 다녀왔습니다. 너무 여기 계시는 이동현 작가님, 그다음에 진짜 또 울어. 여기 또 계시는 정예 형님, 여기 또 함께 걱정해 주시고 같이 힘이 돼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좀 전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그만 울어. 어제도 너무 울어가지고. 근데 내가 갑자기 노래 한 곡 생각나네. 우리 분위기 좋게 해야 되니까. 노래 한 곡 해도 돼요? 네. 지옥에서 돌아온 새카만 김비호. 예, 이게 저는 오히려 아주 시원하게 액땜을 하지 않았을까. 본격적으로 선거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해서 다들도 우리 저 영도에 있는 지지자들이 더 똘똘 뭉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결론은 3인 경선으로 다시 가는 거죠. 원래 이제 2인 경선이었는데 저쪽에 두 분이 단일화를 하셔가지고. 근데 이제 김비호가 아웃됐다 하니까 그래? 그럼 난 나갈 거야 해서 다시 했다가. 아니, 김비호 컷오프 소식을 제가 누구랑 술 한잔 먹고 있다가 컷오프 됐다는 거예요. 딱 보니까 컷오프 됐네. 거의 뭐 오토매틱으로 전화를 했어. 그랬더니 형님 그렇게 됐습니다. 좀 그러더라고. 근데 막 기가 팍 죽어가지고. 근데 그 순간 뭐가 생각났냐면 그때 제가 3월 10일 날 컷오프 됐고 11일인지 12일인지 부산 백스코에서 토크쇼가 돼 있었어요. 준비가. 제가 사회보고. 근데 이 작가 사회보기를 했는데 그런 바람 나도 안 내려갔잖아요. 자, 그래서 이 작가 안 내려갔지. 내가 게스트였어요. 나 안 내려갔지. 문재인 대통령 내려가는데 안 내려갔지. 표창은 안 내려갔지. 손혜원만 내가 그래도 욕바지를 하겠다. 내가 대신 욕을 먹어주마 하고 손혜원이 내려갔어요. 손혜원 의원이 내려갔는데 김비호 막 울고 불고 무대에서 그 장면이 순간 떠오르더구만. 참 어떻게든 김비호를 구해야 되겠다. 아니 그래서 그때 소식 들을 때 저도 이제 술을 한잔 하고 있었는데 전화 통했지 또. 또 같이 울어. 아니 너무 많이 또 너무 이 작가도 울었어? 예, 같이 울었습니다. 같이 울었나. 이 작가가 눈물이 있는 남자네. 그러면 야, 정이 있는 남자. 겉으로 보기에는 못된 남자처럼 보이는데 부당하니까. 그지. 부당하게 이렇게 결론이 났으니까 어쨌든 여러 사람들의 성원과 힘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오셔서 다행이고. 근데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경선을 또 하셔야 되고. 경선 준비 잘 하고. 경선에서 떨어지면 진짜 울어야 돼. 야, 그럼 진짜 웃기겠다. 야, 이렇게 해놓고 경선에서 떨어지면 잘 준비하겠습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래 어쨌든 또 격려해주고 기대해주신 분들 저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뛰고 꼭 이번 총선에서
승리로 제가 보답하겠다는 약속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제가 그때 저 정봉주 전 의원하고 같이 있었는데 둘이 또 우느라고 날 바꿔줬거든. 나도 울고 박진영 전화해서 또 울고 아유 정말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이 선거 때마다 아주. 예. 자 이번에 이렇게 보면서 김비호도 훌륭하지만 김비호 우리 재수 씨 최지성 여사 진짜 훌륭하더라고. 김비호가 컷오프 됐다는 소식을 듣고 무작정 상경했어요. 예. 안 내려갔어 오늘까지. 그 최지성 여사가 최지선입니다. 최지선 여사가 계속 퇴근하고 서울 왔다가 같이 밤에 계속 살피고 그리고 아침에 출근했다가 다시 서울로 퇴근하고 야 그랬더라고요. 예. 어제 만났어요. 네. 근데 오히려 그 아내분이 더 의연하게 대처를 하시더라고. 뭐 농담도 하고 전화할 때 같이 했거든요. 전화도 하고 혼자 울고. 김비호보다 17배 더 훌륭하더라고. 예. 와이프가 이제 이 그런 부분에서 판단을 좀 했더라고요. 어저께 이제 저녁에 이제 재심 이제 판결 나고 나서 이제 형님하고 이제 술 같이 한잔 하고 와이프하고 이제 방에서 둘이 와이프 이제 그때 좀 울더라고. 자기 너무 힘들었다고. 안 인정한다고. 그 영도 당원들도 굉장히 분노했을 것 같은데 예. 어떤 이야기를 많이 주셨어요? 영도 우리 하루 만에 그 우리 당원들 1,400명 정도가 이제 직접 서명해서 중앙당 탄원을 하고 그동안 어려울 때 정말 12년 동안 험지에서 피눈물 나게 노력했는데 당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제가 누구 특정 후보를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이제 사항들을 대해서 당원들이 보는 시각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그 요청을 하고 당을 상대로 설득을 하고 이제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당원 게시판도 난리가 났고 공관 위원들도 항의 전화 받느라고 몸살 앓았다 하고 예. 당에서도 항의 전화 많이 갔다고 하고 근데 뭐 이 대표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다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힘도 당연히 실어주셨고 예.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게 잘 모를 때는 아니 김비호가 잘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박탈된 거 아닌가. 그래서 이건 원칙대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단 말이죠. 그런 그 설명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랬는지. 그 1차, 2차 조사에서 제가 이제 새 후보다 이제 혐의가 없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났는데 아마 이제 그 제가 지역위원장을 오래 했고 그 해당 당원께서 저희 상무위원이었습니다. 상무위원이었고 또 지역에서 그 우리 캠프도 이제 사실 자주는 아니더라도 캠프 일원은 아니지만 왔다 갔다 한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저 후보 적합도 조사할 때 이분께서 저를 이제 지지하는 문자를 발송을 했다는 거. 근데 사실 이제 이번에 이제 그 통화 내역에서 제가 이제 밝혔듯이 제가 우리 캠프에 9명 전부 다 통화 내역 다 깔아. 깠다는 말보다는 공개하자. 공개해라 전부. 그래서 전부 다 이제 공개하고 저하고 이분하고는 통화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1년치를 내가 요청했는데 6개월밖에 안 끌어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동안 딱 한 통이 있어요. 그래서 통화 내역을 혹시 조작한 건 아닙니까? 아니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믿어도 됩니까? 예. 난리 납니다. 만약 이제 이게 또 나중에 어떤 조치를 우리가 할지 모르니까 그 딱 한 통화 있는데 그것도 이 사건에 해당 행위자가 그 사람인 걸 알고 내가 왜 이런 짓을 했느냐라고 하는 그 전화. 그 전화. 그 전화 한 통. 그 외에 문자나 뭐 어떤 카카오톡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백합니까? 결백합니다. 네. 예. 결백이 입증된 거죠, 그러니까 입증된 재심에서. 거죠. 예. 근데 그거 처음에는 이렇게 다 그때도 이 공관해서 다 당에다 얘기를 했고 받아들여서 그래 저 경선 시켜라 했는데 왜 다시 뒤집어진 거예요? 저도 이제 그거 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제가 뭐라고 이제 당도 충분히 그런 입장이 있었을 거다. 근데 공관위에서 벌어진 일, 진행된 일은 그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몰라요, 저도 왜 그렇게 됐는지. 그래요. 아직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다들 당연히 김비호가 자기가 경선에서 이기려고 지시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라고. 경선에서 제가 이기려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12년 동안 당원들을 관리했는데 제 핸드폰 안에 권리당원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공식적으로 이거는 이제 일종의
지역위원장들이 누릴 수 있는 고생하고 뭐 지원받는 거 없지 않습니까? 예. 사실 맨땅에 헤딩하는 거 마찬가지. 락이 걸리기 전까지는 지역위원장이 다 관리하니까. 그렇죠. 싹 다 볼 수 있고 그리고 제가 권리당원도 뭐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많이 모았습니까? 예, 많이 모았죠. 저보다 많이 모았습니까? 네, 형님보다 좀 적게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전혀. 예. 아니 근데 이 작가. 예. 아니 뭐 지금 9,000명이 넘었어요 동시 접속자. 예. 정청래 TV는 하면 2,000명 정도 오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곧 2만 명 됩니다. 곧 2만 명. 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 오늘 좀 저조하네요. 9,000명. 여러분. 네. 마음이 쓸쓸하네요. 와서 얘기하고 있기는 하더라도. 알겠습니다. 자, 그럼 더 자세한 얘기는 광고 듣고 와서 합시다. 자, 첫 번째 광고. 헤이브로 샴푸였습니다. 탈모가 걱정될 때 블랙의 힘을 믿을 시간이죠. 헤이브로 카페인 트리플 블랙 샴푸. 헤이브로에서 출시한 오직 남자들을 위한 탈모 샴푸입니다. 헤이브로 트리플 블랙 샴푸가 출시하자마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깔끔한 두피 세정과 두피열을 내리는 진정, 마지막으로 탈모 영양까지. 이 세 가지는 탈모 관리에는 꼭 필요한 핵심 케어 3단계입니다. 헤이브로 카페인 트리플 블랙 샴푸는 탈모 관리 효과가 증명된 카페인과 토탄수 또 블랙푸드 콤플렉스 등 머리에 좋은 블랙 성분들이 탈모 걱정을 덜어드린다고 하네요. 또 미끌거림이 전혀 없고 풍성한 볼륨감으로 탈모 걱정 없으신 분들도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탈모 걱정 있는 분들, 탈모 걱정 없는 분들 동시에 잡은 헤이브로 카페인 트리플 블랙 샴푸. 헤이브로를 검색하셔서 블랙의 힘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 의원님 광고. 제가 두 번째? 네, 두 번째 광고. 미성의 주인공 정청래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루타셀. 두 번째 광고는 가려움 완화제 글루타셀 스프레이입니다. 그동안 EJ를 통해서 꾸준히 알려온 제품입니다. 민감한 피부는 긁지 않는 것이 피부 관리의 출발이라고 합니다. 긁지 않아야 피부가 편안해지고 예뻐진다고 합니다. 지금 긁고 있다면 특허받은 글루타셀로 꾸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새 긁어대는 아이부터 여기저기 가려워하시는 어르신, 약을 사용하기 곤란한 임산부까지 글루타셀은 이미 많은 분들에게 필수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글루타셀은 전국에 있는 글루타셀 취급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구입하실 수 있으며 재구매 고객들이 많은 대용량 이벤트는 계속된다고 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김비호도 하나 읽어봐요. 됐습니다. 이거 근데 뭐 이거 후보가 이거 읽었다고 문제 안 되겠지. 광고 읽었는데. 문제 돼요? 이거? 몰라. 취소하겠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전혀 문제 안 될 겁니다. 예. 광고 읽었다고 뭐 방송 나와서 대신 읽어준 건데. 자, 그러면은 다시 우리 얘기로 돌아와서 뭐 경선은 언제 합니까? 경선은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예, 그럼 뭐 내일 이제 내려가셔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 거고. 예. 뭐 당연히 정정당당하게 싸우셔서 결과를 내리라 보고. 질까봐 걱정이네.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뭐 그런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뭐 진짜 지옥에서 지금 살아 돌아왔기 때문에 다시 전당을 찾는다는 기분으로. 아니 그 노래를 부르고 다니세요. 그럴까요? 지옥에서 돌아온 새까만 김비호.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제가 벌써 닉네임을 만들어놨더라고요. 예. 뭐라고요? 불사조 김비호. 불사조. 불사조 김비호. 그래요. 근데 지금 그 만약에 경선에서 이긴다고 가정하고 지금 미래통합당 후보가 정해지지 않았죠. 예. 이현주가 아마 날아서 꽂힐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아닐 걸 컷오프 될 걸이라는 얘기도 있고 일단 그 원래 준비했던 후보가 곽경택 감독 동생 곽규택. 곽규택. 근데 그 추가 공모 지역으로 됐다면서요? 예, 추가 공모 지역으로. 그래서 뭐 어려워졌네 그러면. 삭발하고 항의하던데 추가 공모 지역으로 정해졌다는 것은 뭐 다른 사람을 하겠다 뜻인 것 같은데 이현주가 거기를 원하니까 그래서 전진당하고 합당했으니까 합당에 대한 뭘 줘야 될 테고 이현주 후보가 만약에 정식 후보가 되면 자신은 있습니까? 아유 자신 있죠. 그 뭐 지금 제가 듣기로는 뭐 제가 이 컷오프 됐다는 얘기 그 소문 듣고 자유한국당 쪽에서 만세 삼창했답니다. 이제 드디어 됐다고. 김비호가 드디어 됐다고. 네, 정말 드디어 갔다고. 김비호만 없으면 우리가 무조건 따놓은 당상인데 김비호가 스스로 너 아니고 어쨌든 저런 식으로 날아갔으니까 자기들은 환경이 확 좋아진 거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뭐
그 지역이야 워낙 오랫동안 뭐 밭을 다져왔고 그 구도가 아마 이현주 오면 뚜렷하게 대비될 거예요. 예. 오랫동안 영도를 위했던 사람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밖에 나갔다가 다른 곳에서 국회의원 했다가 날아온 사람 그걸 테니까 진정성이야 지역 민주를 알아줄 텐데 부산 민심이 지난 총선 때보다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좀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부산 민심이 안 좋은 건 뭐 코로나 사태도 있고 또 사실 수도권하고 좀 틀려서 이러한 그 상황들이 선거에 민감하게 작용합니다. 부산은 한 선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주변에 이렇게 그러니까 부산에 지금 들리는 얘기가 저렇게 온갖 모욕을 다 당하면서 십몇 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저렇게 매정하게 이 후보를 그 지역위원장을 차버리는 이런 정당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얘기들 들리는데 어쨌든 이번을 계기로 그런 부분들 일정 부분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 기자들도 전화가 오셔가지고 이거는 자기들이 기사 쓰면서도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뭐 어쨌든 간에 우리가 훨씬 더 당에서 그 엄격한 검증이나 그리고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다. 그래서 어쨌든 내가 소명을 잘해서 다시 살아오도록 하겠다 했는데 실제로 제가 그 말하면서도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진짜 밥을 못 먹었어요. 예. 물도 안 넘어가더라고요. 김비호 후보 예. 당을 원망하지 마세요. 당 원망 당한테 무조건 충성해야 돼. 제가 봤을 때는 김비호에게 이렇게 시련을 주고 예. 재심에서 다시 통과시켜서 그러니까. 언론에 띄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 당에 신모 원료가 있었어 보니까. 제가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렇게 시나리오를 만든 것 같아요 당에서. 이제 와서 보니까 부산 선거가 어려우니까 김비호를 통해서 경각심을 한번 딱 주고 그리고 김비호를 다시 살림으로써 부산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얘기 듣고. 예. 정청래 의원은 재심에서 통과 못했거든요. 못 살아났었거든. 저는 죽었죠. 제가 그때 그 당에 충성을 다했잖아요. 어쨌든 근데 제가 공천권 반납한다고 같이 반납하자고 제가 막 부추기고 다녔잖아요, 형님. 김비호가 그때 4년 전에 정청래가 컷오프 됐으니 나 이 공천권 반납하겠다. 그 주변 사람들한테 반납하자고 했더니 아무도 호응이 없었대. 그래서 본인도 그냥 슬그머니 했대. 아니요, 당에서 더 이상 그만하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고마워가지고 김비호 선대위원장을 해줬어요. 예. 김비호 선대위장 했는데 떨어졌네요. 저희 무능이죠. 아니 그래도 형님 오셔가지고 정청래 의원님 오셔가지고 지지자가 좀 더 결집되고 그 당시에도 사실 선거 상황이 아주 나쁜 그런 형국이었는데 어쨌든 특히 이제 확고가 됐지 않습니까? 예. 영도구에서 충구가 붙었는데 충구가 평균 지지율이 한 72% 3% 이렇게 돼요.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그렇게 하여튼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곳이었는데 어쨌든 그 오셔가지고 그때 그쪽 지역에서도 만만치 않은 득표를 예, 그때 몇 프로 얻었죠? 40.74% 얻었습니다. 김무성은 그때 50 몇 프로 얻었죠. 세 명이 출마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 선거 전문가가 봤을 때 네. 지금 부산이 원래 있는 선거 때 이긴 지역구 플러스 보궐 하나 해가지고 6개인가요? 6명. 6명. 어떻게 내려갈 것 같습니까? 몇 달 전에 여론조사한 걸 제가 봤어요. 방송 준비하면서. 그런데 우리 당 지지율이 그때 보니까 좀 높더라고요. 당시 자유한국당보다.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부산 영도는 김비호 후보 입장에서 보면 봉선화 연장이다. 손대면 탁 터질 것 같은 지금 팽팽한 그런 상태.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김비호가 낙선 전문가잖아요. 이제 불쌍하다 김비호 한 번쯤 밀어주자. 이런 게 형성됐고 이번에 또 부산 영도 주민들에게 야, 김비호 진짜 안 됐네. 물론 이제 고수하다 이런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오히려 김비호를 다시 눈길을 줄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다. 그래서 당을 원망하지 마라. 당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평생 민주당원입니다. 정청래 의원님도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뭐 앞으로는 뭐 걱정 안 해도 되죠? 걱정입니다. 뭐 걱정이요? 불안합니다. 선거운동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그건 뭐 상대 후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중앙당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어요. 중앙당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운동 지침. 선거운동하지 마라. 사람 만나지 마라. 이게 선거운동 지침이에요 지금. 그게 내가 또 지침대로 따라 하잖아. 당의 명령은 충성하고. 그게 지금 전화하고 SNS하고 그것밖에 못해요 지금.
지금 상대 후보는 정해졌습니까? 안 정해졌어요. 전략공천 지역입니까? 거기가 경선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2명. 우리 정청래 형님을 아마 여러 가지로 이제 분석해서 가장 가능성 있는 후보를 공천하지 않을까요, 거기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격차로 저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미래통합당도 굉장히 협조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예. 수도권 그러면 서울 본인 서울 지역구니까 서울은 지난번에 민주당이 압승했는데 참고로 19대 때 제가 그때 20대 때는 컷오프돼서 못 나왔으니까 19대 때 박영선 의원 다음으로 제가 큰 격차로 이겼죠. 예. 이번에도 압승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형님 지역구 말고 어디? 서울 전체 판세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 본인 위주야. 저는 저밖에 몰라요. 다른 지역 관심이 없어요. 몰라요. 근데 이제 특히 수도권이 이제 120석 정도 되잖아요.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면 그래요. 수도권 120석, 그리고 충청권 26석, 세종이 하나 늘면 뭐 더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호남이 28석 이렇게 돼요. 이게 돼서 왼쪽 라인, 오른쪽 라인은 좀 이따 얘기하더라고요. 왼쪽 라인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잘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쩌면 지역구로 단독 과반의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핵심은 지금 부산이에요. 부산에서 몇 석을 해주느냐. 왜냐하면 호남이 지난번에 국민의당 때문에 망했지만 이번에는 다 찾아올 것 같아 보여요. 28석 거의 싹쓸이 분위기. 네. 그럼 그거 플러스 해주고 PK가 지난번처럼만 해줘도 이게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온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근데 PK가 지금 안 좋다 그러지만 그 지난번 총선보다 지지율이 나쁘지 않습니다. 정당 지지율. 예. 예전 10여 년 전에 비하면 상당히 좋은 상태로 지금 선거 치르는 거죠. 그러니까 학습을 이미 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어렵고 힘들지만 지금 국회의원들이 바뀌고 나서 뭔가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뭐 제 지역에서 진행 중인 뭐 북한 재개발이라든지 뭐 대규모 지금 국책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언론 환경 좋지 않지만 부산 우리 지금 오거돈 지방 정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꾸 이제 좀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들이 있는데 오히려 저는 한번 이번 총선에는 기대 이상으로 지금 코로나 이 전국에서도 저는 크게 약진할 것이다. 그러니까 관전 포인트가 두 개예요. 저는 왼쪽 라인에서는 충청입니다. 26석 중에서 절반 이상을 해주고 그리고 부산 지금 6석이잖아요. 여기서 몇 석 더 추가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물론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로 이제 비례대표가 관건이긴 하지만 단독 과반도 꿈꾸지 못할 소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제가 몇 석 이렇게 얘기하면 건방지다 또 이렇게 바로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 목표를 얘기하는 거 예, 목표. 예. 목표를 그래서 민주당 단독 과반이 나는 목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참 또 논란과 화제를 낳고 있는 비례 문제.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광고 듣고 와서 하겠습니다. 오늘 뭐 짧게 하죠, 뭐 예. 방송 시간은 뭐 중요한 건 김병호 살아왔다는 거 여러분한테 알리기 위한 방송이니까. 예. 활력과 면역력을 한 번에 구차 완판된 코어업입니다. 아침 활력을 더해주는 멀티 비타민과 정상적인 면역 기능에 필요한 아연과 페루산 마카가 조합된 건강기능식품. 하루 900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활력과 면역력을 한 번에 책임집니다. 요즘에 코로나19가 문제가 많은데 면역력 갖고 있는 분들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계속되는 완판 진행에 보답하고자 2+1 구매 고객 2,020분께 수제 초콜릿 쿠키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응원이 필요한 요즘 코어업이 팟캐스트 청취자에게 건강한 활력을 드리겠습니다. 검색창에 코어업 검색해 주시고요. 정 의원님, 여기 수제 초콜릿 쿠키를 사은품으로 보낸다 하잖아요. 네. 이거 누가 만드는 수제 초콜릿인지 아시죠? 쿠키. 투웨이브. 아내분은 투웨이브, 남편분은 수제 초콜릿. 아 그렇구나. 그래서 충성파네. 그래서 여기 코어업에서 네. 여기
이동영 작가한테 광고하는 업체를 하나 골라서 그걸 사서 사은품을 보내주는 윈윈 아닙니까?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알아서 이렇게 합니다. 훌륭한 부부야. 민원연 표지인물이야. 예. 민원연 그거 있잖아요. 아 그래요? 표지인물 됐어요, 박미정.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아 근데 요즘에 참 거기도 해외여행을 아무도 안 나가니까 문제겠네요. 투이브. 예, 상당히 어렵겠네. 그래요. 상당히 어려워. 예. 마지막 광고 경기도 기본소득 광고입니다. 이건 김비호 미성의 목소리. 그냥 제가 할게요. 예. 당신은 미성이 아니잖아. 하세요. 사람을 사람답게 기본소득 광고였습니다. 미래에는 인공지능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신한다고 하죠. 그래서 사람은 먹고 자고 일하고 놀고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경기도가 기본소득을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기본소득이 시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경기도 기본소득 광고까지 마무리됐습니다. 자, 비례연합을 좀 얘기를 할 텐데 지금 시민사회 단체가 비례연합을 만들어가지고 각 정당에 제안을 했습니다. 네. 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민생당, 민주진보진영 정당에 제안을 해가지고 자 우리 이렇게 하면 지금 이대로 가다 보면 비례는 참패하니까 저 꼼수당에 밀려서 참패하긴 하니까 우리 다 같이 모여서 해보자. 그러니까 민주당 비례 내지 말고 다 여기 모여가지고 파견 형식으로 후보들을 만든 다음에 당선되면 다시 다 복귀하는 뭐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 거였는데 아마 이 비례연합당하고 최백은 교수 등이 만든 시민정당이 있어요. 그 두 개는 아마 합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함께 네. 하기 위해서 합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은 원래 이분들의 계획은 뭐였냐면 지금의 정치 선거 제도에서 민주당이 얻을 수 있는 가장 많은 표가 한 비례에서 7표쯤 되니까 7석. 민주당은 7석만 가져가고 좀 더 가져가야지 그래도. 아니라니까. 그 들어보세요. 나눠가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좀 더 주세요. 이랬는데 정의당이 노했어요. 노했습니다. 근데 오늘 약간은 뉘앙스가 달라졌습니다. 민주당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면 할 수도 있다 했습니다. 그 모든 기득권은 뭐냐? 한 석도 갖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야, 그 말 자체가 기득권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지금 민생당도 참여 안 한다고 그러고 녹색당도 처음에는 참여한다다 지금 오늘 또 말을 바꿨단 말이죠. 그러면 모든 혜택은 정의당한테 갑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비례 한 석도 못 얻지만 이 보수 제1야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정의당과 협력하는 거거든. 그거를 두 분도 지금 깜짝 놀랐잖아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용인하겠느냐는 거예요. 용인하죠. 안 하죠. 민주당 지지자들이 정의당 좋은 일을 가서 찍어주겠냐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민주당에서 끝까지 몰리면 아까 7석 얘기했잖아요. 근데 끝까지 몰리면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이럴 수도 민주당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나는 패착이라고 보고 잘 판단해야 되고 또 하나는 열린민주당이라고 정봉주 의원이 만든 당이 있습니다. 그 당이 있는데 오늘 여기서 저기 내일 아침에 오픈되는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열린민주를 집어넣고 근데 생각보다 괜찮게 나왔어요. 여기가 여론조사가 정확한 숫자는 내가 내일 아침에 오픈되니까 말 열린 민주당이니까. 네, 오픈됐지. 그래서 근데 정봉주 혼자 하면은 이거 안 됩니다. 시너지 효과도 없고 저 정봉주가 뭐 자기 정치 뭐 힘내세우려고 하나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밖에 조금 한 발 떨어져 있는 손혜원 의원 플러스 시민들이 여기 손을 잡고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그렇다면 비례를 안 돼도 되고 아니면 내라 비례를. 비례를 내서 가장 황금 분할은 민주당 15 여기 열린민주가 한 25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이 3석 가져가고 여기가 15석 갖고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 아니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비례를 만들어서 정의당이 몽땅 다 달라 그러면 그걸 민주당 지지자들이 절대 안 찍어준다 그렇게. 잘 판단해야 돼요 이거. 저는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민주당 또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민주당. 그렇죠. 그래서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걸 제가 말씀드리면 요즘 타골 전우영 선생 예. 뼈 때리는 얘기를 자주 하시는 이분이 트위터를 이렇게 썼어요. 진보주의란 인류 전체의 진보와 발전을 위해 어떤 일들이 필요한가를 고민하는 태도입니다. 자기네 조직의 진보와 발전만을 도모하는 태도는 진보주의가 아닙니다. 설령 진보주의를 표방한다 해도 저는 이 말이 맞다고 봐요. 지금의 시대 정신은 뭐예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에요. 예. 성공을 위한 가장 필요 충분 조건이 뭐예요? 총선 승리예요.
총선 승리를 한다는 우리가 총선 승리를 한다는 것은 미래통합당이 패배한다는 거예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미래통합당의 의석을 우리가 뺏어오는 거잖아요. 우리 진보개혁 진영으로. 그 대의에 누구든 다 복무해야 된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 이것은 민주당에게만 강요할 것이 아니고 참여하는 제 정당이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뭔가를 도모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민주당은 스탠스가 민주당이 직접 비례정당을 만들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고맙게도 밖에서 시민사회 세력이 그걸 만든다면 민주당은 거기에 연대를 하는 형태가 너무 순리적인 거예요. 변증법적이고 합법칙적이에요. 예. 저는 그래서 이 시민사회 세력에게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조성과 각 정당에서 협조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주소 듣기로는 이 비례연합 이렇게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7석 정도 민주당이 하면 그러면 민주당이 오케이 할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선거 그대로 하면 여기 지역구에서 의석 많이 쏟아지면 사실 7석도 못 갖고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근데 정의당이 이거조차 안 한다 거부하면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놔 다 목당 다 달라. 혹시 이렇게 나오면 이건 선거 망치는 겁니다. 선거 망치는 거고 또 이 비례연합도 잘 안 돼. 만약에 이렇게 되면 정의당이 참만 잘 안 되고 다른 정당들이 막 우후죽순으로 민주당 계열에 그래서 다 분산시킨다. 그럼 선거 큰일 나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이 나설 수는 없을 거예요. 앞장서서 나설 수는 우리 본인 이제 한 말이 있고 또 그 여러 가지 문제점 각 정당하고 얽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앞에 나서지는 못하더라도 이거 지금 시간이 계속 가고 있는데 가만히 손 놓고 있어서는 또 안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3월 늦어도 22일까지 마무리해야 돼요. 모든 절차를. 그리고 26일 날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후보 등록하고 이러는데 한 3일 정도 걸려요. 범죄 경력 증명이 다 띄우고 뭐 만들려고 하면 또 비례 공보물도 만들어야 되고 아무리 늦어도 3월 22일 이전에 다 끝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민주당원으로서 민주당의 입장으로만 보면 이러는 게 민주당은 제일 좋은 수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한 40% 득표력이 있다. 그러면 20%는 우리 민주당 찍어주고 또 20%는 선거 연합 여기 찍어주고 그러면 민주당으로서는 최대 의석을 얻을 수 있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그런데 근데 그걸 누가 어떻게 그걸 장담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만일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시민 연합이든 혹은 정봉주당이든 정리가 되겠죠. 교통 정리가 되겠죠. 예. 하나로 교통 정리가 되면 황금 분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은 놈들이 계속 떠들어야지 뭐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분들은 민주당을 지지해도 지금 이 선거제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들어가서 1번 찍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고 조금 그 정치를 관심 있고 뭐 우리가 같은 방송 보시는 코어들은 막 옆에다가 얘기해야지 뭐. 야 그렇게 찍으면 안 된다. 뭐 예를 들어 1번 8번이면 1번 8번 찍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SNS를 통해서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예. 민주당 오니까 민주당의 입장에서 항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팟캐스트, 유튜브 이런 것을 듣고 이걸 아는 분들은 아는 분들은 선거 연합 정당에 찍고 이거 모르는 분들은 그냥 민주당 1번 찍고 그러면 5대5로 나오지 않을까? 근데 5대5가 좋진 않아. 이쪽에 더 줘야 돼. 더 줘야 돼? 네, 더 줘야 돼. 그러면 10% 더 줄까? 10%더 주세요. 내가 주고 싶다 얘다 하고 이렇게 10% 더 주세요. 참 어렵네. 이전까지 시민 비례 연합 정당이 뜨기 전까지는 저는 지역구도 1번, 비례도 1번. 그렇죠. 계속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어요. 근데 이제 또 주변 여건 조건이 달라지면 그 이제 그건 제가 좀 더 흐름을 보자, 관망하자. 그 현재는 조금 기다리자. 왜냐하면 이게 교통 정리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최민희 의원은 그걸 보고 레딧비라고 그러더라고. 잠깐 레딧비.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해요. 그래서 지금은 추진하고 있는 뭐 핵심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여기서 빨리 한 테이블로 모여서 당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 예. 그 지금 아까 제가 7석 얘기했더니 정전 의원 더 줘야지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댓글도 다 그런 거거든. 야 15개는 줘야지. 왜냐하면 그게 다 민주당 표는 사실은. 맞아요. 예. 그러니까 25석 우리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비례를 25석 얻었다. 저 진보진영 전체. 그러면 우리 지지자 생각에 그래도 우리가 제일 많으니까 15개 주고 나머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지금은 7석 몰라 5석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장을
신나게 달려가지 않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 합의를 합시다. 여기서. 네. 이 작가랑 우리 셋은 합의를 하자고. 자 캡 씌운 게 30석이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23석을 해. 그리고 저기 미래한국당은 7석. 우리가 그렇게 이겨야지. 23석 중에서 민주당 내가 진짜 많이 양보한다. 13석. 13석. 그리고 17석 병립형 중에서 8석. 그럼 우리가 12석으로 양보할게. 20석. 어때? 이렇게 합의를 좀 하는 거죠. 이게 좀 봅시다. 좀 보는데 댓글에도 뭐 손혜원 정몽주 빨리 합쳐라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게 그 쉽게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되는 건 아니고 만일 저는 개인적으로 최고의 선택은 비례연합을 만들어 가지고 범진보 세력이 다 뭉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저쪽에 독주를 막을 수가 있죠. 저 꼼수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 차례 언급합니다만 이게 각 당의 주장 또 자기들의 욕심, 욕망 이런 것 때문에 정당이 많으면 함께하는 정당이 많으면 많을수록 뻐그러질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누가 내 밥그릇을 양보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면 두 번째 안도 혹은 또 세 번째 안도 생각해보고 움직여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 뭐든지 결정이 나면 하여튼 뭐 우리 같은 스피커들은 그 결정 나는 대로 최대한 노력을 또 해야 되는 것이고. 다시 계산했어요. 미래통합당이 8석을 할 것 같아. 30석 캡 중에서 22석 중에서 우리 12석. 아니 근데 참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우리 이 작가님이나 김호준 총수나 이런 분들께서 사실 공간들 계속 만들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 당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거에는 한계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환경이 제가 좋아. 지금 우리 합의하자 하는 게 뭐냐면 이런 방식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 처음에 왜냐하면 각 정당이 모여서 최고치를 부르는 거지. 각 정당마다. 그러면 그렇지. 서로 맞아요. 내고하면서 합의해가면서 타협하고.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지금 불렀어. 22석 중에서 12석. 그 정도 선에서 시간을 돌려보면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거 처음에 이거 비례정당 쟤들이 만들어서 우리도 같이 만들어야 된다고 할 때 우리 지지자들도 반대 많았다고. 근데 결국은 우리 같은 저 같은 놈이나 김원준 총수가 계속 해야 된다고 떠들으니까는 그러니까. 이제 많이 넘어왔잖아. 맞아, 그렇지. 맞아, 우리 맞아. 가만히 당할 수 없지 이런 맞아. 식으로. 그래서 판은 벌어졌어 이미. 판은 벌어졌고. 선거는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요. 이기는 게 뭐예요? 의석수 늘리는 그렇죠. 거예요. 총선 승리. 이 대의 앞에 각자의 욕심은 좀 양보를 하고 줄이고 만나자는 거지. 그 대의 명분 물론 중요합니다. 정치에서 대의 명분 중요합니다만 이렇게 해서 선거에 패배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한테 온다니까요. 맞습니다. 예. 그걸 생각해야지 지금 대의 명분 따지고 맞습니다. 100번 맞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공약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간다면 이 선거법을 반드시 개정하겠습니다. 그거죠. 그렇죠. 이 선거법이 마음에 안 들면 진보 세력이 많이 들어가서 선거법을 바꾸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거 국회의원 숫자만 늘렸으면 이런 일 안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꼼수 정당 못 만들게 법 바꾸면 되는 거지 많이 만들어서. 캡을 너무 많이 씌웠고. 네. 너무. 그렇죠. 캡도 많이 씌웠고. 그리고 이제 저쪽 미래통합당인가요? 저기는 자기들이 일당이 되면 과반수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 탄핵하겠다 얘기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공수처법 네. 없애겠다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의석수를 더 늘려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렇습니다. 당연한 거죠. 네. 우리 아주 매우 심플한 거예요, 이거. 예, 심플한 겁니다. 예. 선거는 이기려고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니 한일전 축구하는데 한 골이라도 더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분명 지금 말씀하셨듯이 선거를 이기는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겨야 되는 이유가. 예? 그렇죠. 그걸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김비호도 이겨야 되니까. 예, 맞습니다. 이렇게 울고불고 할 때가 아니야 지금. 내가 이길게요. 예. 왜 이렇게 잘 우는 거야 근데? 울 힘도 없어요. 이제. 울 힘도 없어? 근데 오늘 처음으로 이제 밥 먹는데 밥이 들어가더라고요. 아니, 어제 있잖아. 네. 둘이 밥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그 소식이 들렸어.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야. 한번 어떻게 울는지 한번 다시 한번 흉내. 됐습니다. 아유, 됐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니 뭐 이걸로 또 동정심 잘 가는 거지 뭐 유권자들의. 그래요. 저 당에 신문 네. 올렸다니까. 아까 제가 그 내일 발표될 여론조사 열린민주가 조금 잘 나왔다는 것은 이게 상당한다고 얼마 안 됐고 아직 공보도 안 됐잖아요. 거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올랐다. 그만큼 우리 지지자들이 열망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바로 그겁니다. 네. 예. 자,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자 이제 뭐 마칩시다. 맞죠? 네. 마지막으로 한 마디씩 먼저 우리 청래 의원님부터. 마포는 정청래. 굿바이. 김배우 후보님. 예, 여러분들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힘으로 이제
대통령을 살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살리는 그런 역할 충실히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도 좀 살려줘. 청리 형 감사합니다. 작가님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고 또 봐주신 여러분, 2만 안 됐네, 14,000밖에 안 됐네. 진짜 자존심 상하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올게요. 안녕.